애플이, 삼성, 테슬라 전기차 코발트 고릴라에 파괴. 안녕하세요. 지식수다의 알리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는 왜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선언했는가? 2020년 6월 테슬라는 2019년 임팩트 보고서란 것을 발간합니다. 앞으로 본인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때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테슬라가 이런 선언을 한 이후에 한국의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기업들도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발트가 이런 선언을 한 이후에 코발트가 이런 선언 안 했어요. 맞아. 코발트의 별명은 하얀 금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우선 하얀색이고요. 돈이 되기 때문에 금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과거에는 이 코발트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색깔인 코발트 블루, 그 염료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전자기기를 막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죠. 코발트는 주로 배터리의 양극재에 사용되는데 얘가 열이 엄청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의 부식을 막고 그리고 배터리의 폭발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광물이기도 합니다. 코발트, 양극재. 그런데 얘가 지구상에 0.0025%밖에 존재하지 않는 데다가 전체 매장량의 60%가 바로 콩고민주공화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얘를 잘 관리해서 캐내고 그냥 적법한 절차 하에 수출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이 코발트가 바로 분쟁 광물이라는 특성, 두 번째는 바로 이 코발트의 공급이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발트가 분쟁 광물로 지정된 데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콩고 민주공화국의 내전 때문이었어요.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급격하게 코발트에 대한 수요가 막 증가하면서 어떻게든 기업들은 이 코발트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때문에 이 코발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죠. 코발트 광산이 존재하고 있는 몇 지역들을 반군들이 점유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을 강제 동원시켜서 광산에서 일하게 한다거나 심지어 아동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다거나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시키는 것도 기본이고 그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도망간 사람들은 다시 붙잡아서 너네 집 불태울 거야 이런 협박을 하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번 돈으로 무기를 사고 그 무기를 소년들에게 쥐어줘서 전쟁에 동원시키는 일까지 발생해요.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코발트는 분쟁 광물이 됩니다.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소년병 문제나 이런 극단적인 강제노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이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환경 그리고 아동노동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코발트가 독성이 있는 광물임에도 불구하고 광부들은 어떠한 안전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그 갱도를 건설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들이 발생해요. 2016년 앰네스티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사고로 인해서 최소한 80명 정도가 불과 한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사망하게 됐는데 이런 사실들이 주변에 알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갱도를 무너진 채로 그냥 방치함으로써 시신들을 꺼내오는 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인 아동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4년 유니세프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약 4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조사된 것에 따르면 6살 아이들 정도부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임금 수준은 약 하루에 1, 2달러 정도,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는 일은 직접 갱도에 들어가지는 않고
채굴된 것들 이렇게 분류하거나 그것들을 머리에 이렇게 바구니나 이런 데다 이고 옮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나 국제법상 아동노동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또 하나 부수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코발트 광산이 돈이 되니까 무분별하게 숲을 막 파괴해서 광산을 만들어요. 고릴라의 서식지를 파괴시키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원 독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영세 광부들이 이제 코발트를 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캔 다음에 바로 무손포에 있는 상점에 가서 그걸 팔아요. 2016년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무손포에 있는 약 200개의 점포 중에 대다수는 중국인들의 소유였어요. 그러면 그 상점 주인과 이 영세 광부 간의 거래가 조금 공정한가라고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본인들이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코발트의 질을 따진다거나 등급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광부들은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수입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매된 코발트는 어떻게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가? 이 무손포에 있는 가게들에서 코발트가 구입이 되면 코발트들은 다시 화유 코발트라는 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유 코발트에서 공급받은 코발트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애플이나 삼성이나 레노버나 이런 기업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화유 코발트 역시 중국 회사인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코발트의 40%는 중국에게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요. 중국은 과거부터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아프리카 자원에 대한 많은 독점권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고 이 독점적인 구조가 가격에 대한 불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각 기업들이 코발트를 점점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전략을 짜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친환경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어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그와 함께 늘어가고 있죠.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코발트는 어떻게 이 광물이 공급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할 의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사실 그 의무를 하지 않았고 그냥 공급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테슬라가 코발트 프리를 선언하고 다른 기업들도 이 코발트 프리를 선언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우려하는 건 이 기술이 개발돼서 상용화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코발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각 기업들은 이 문제를 직면해서 더 이상은 본인들이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코발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은 코발트에 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 아마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전자제품들에도 다 코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그 코발트들이 인권 침해, 아동노동, 환경 파괴까지 만들어가면서 생산된 것이란 것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조금은 이 문제에 더 직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푸시해보면 조금 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국제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더욱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